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채용도 수시, 구조조정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요즘 경기 불황으로 여기저기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대표가 교체되고 수천 명이 해고되기도 합니다. 대체 해고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동료를, 선배와 후배를 정리해고 명단에 올려야 하는 인사팀의 직원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구조조정을 다룬 영화 해야 할 일의 박홍준 감독은 실제로 조선소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영화에 녹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해야 할 일 박홍준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영화 해야 할 일의 박홍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해야 할 일 아직 이제 극장에서 개봉은 안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부산 국제 영화제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예. 9월 25일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감독님들이 이때 굉장히 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객분들 만나는 거니까. 네. 이제 영화제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아무래도 좀 영화에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관객분들은 어떤 반응을 조금 보여주실지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이 사실 영화 제목으로는 해야 할 일? 하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물음표였어요. 근데 약간 제 느낌에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공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예.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인사팀에는 회사 상부로부터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오고 이제 처음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인사팀 예. 팀원들과 같이 이제 뭐 시키는 일이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이제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좀 이제 벌어지는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네 글자로 구조조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사실 덜컹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 구조조정이랑 상당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어떻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사실 제가 겪은 경험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해보셨군요. 네, 제가 실제로 한 4년 반 정도 한 조선소의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때 제가 느끼고 겪었던 것들을 영화에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인사팀에 한 4년 반 근무하시면서 구조조정 경험도 있으셨어요? 네, 제가 2015년에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근데 2016년 말부터 뭐 지금은 조금 경기가 나아졌습니다만 16년부터 한 18년, 19년 이때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한 3, 4년에 걸쳐서. 그럼 첫 직장이셨습니까? 그쵸. 뭐 이전에 학교도 아니고 이럴 때는 알바 같은 것만 하다가 네네. 제대로 그냥 어디 입사를 해서 일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조선소에 근무를 하시고 거기 인사팀에 이제 근무를 하신 거죠. 네. 나름 안정된 직장으로 입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제 한파가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를 뭐 구조조정본부 이런 걸 따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지 않으면 인사팀에서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거죠. 네, 뭐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니까 그런 뭐 TF 같은 것도 생기긴 했었는데 예.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부서는 인사팀이긴 하죠. 그렇군요. 그때 경험이 지금의 영화를 만든 토대가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 이 자른다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잘라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이게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정리해고라는 것까지를 가게 되면 이 기준은 인사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 이제 그
노조가 있으면 네. 네, 노조랑 이렇게 그 교섭을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노조가 없는 경우에 노사협의회 아니면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회사랑 교섭을 진행할 대표를 선출을 한 다음에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근데 과정을 근무하시던 조선소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그때 정하셨어요? 인사팀에 계셨으니까. 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쪽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아무래도 조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고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나가게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노동자들 측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많다거나 이러면 조금 보호를 해줘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다른데 취직하기도 나이가 들면 어려워요. 그죠. 젊었을 때는 받아주는 데가 있는데 네. 나이 들어서는 받아줄 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그 전에 희망퇴직 같은 걸 받긴 하거든요. 아. 근데 희망퇴직을 하면 문제점은 이제 나이 능력 드신 있는 분들은 사람들부터 나가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능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고 예. 근데 회사는 이들은 지키고 싶고, 근데 조금 연차가 쌓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직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좀 그 윗사람 힘 있는 분하고 친하면 좀 유리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조금 생기죠. 예. 이런 고민이 영화 속에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민에 그때 부닥들인 적이 있으셨어요? 근무하시면서? 이런 고민에 부딪혀 보셨나요? 네, 뭐 저는 사실 계속 막내였어가지고 네네. 제가 회사 들어가고 그 이듬해부터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신규 채용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막내셨겠네요. 네, 계속 막내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면담해서 이제 나가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 모임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면 이제 구조조정 어떻게 되냐고 다들 물어보니까 그렇죠. 맞아. 인사팀 직원들은 입이 무거워야 네, 돼요. 그래서 저는 네. 뭐 그걸 하는 시즌 동안은 아예 그냥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회사 집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겠네요. 뭐 이게 고충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 예.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네. 예. 옆에서 실제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실제로 해고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이게 사실 방송국에서도 보면요. 저희도 예전에 개편 같은 걸 하면 MC가 이제 제가 가령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되면 이제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PD가 있는 경우에 서로 미루다가 폭탄 돌리기처럼 서로 미루다가 제가 했겠지 이러다가 결국은 당사자가 가장 늦게 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네. 보통은 이제 그 대상자가 있으면 그쪽 부서장이나 뭐 낙역을 하시죠. 네, 대부분은. 담당 아니면 그 담당 임원한테 조금 예. 통보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안 나가고 버티시는 분이 있으면 뭐 인사팀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직접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인사팀 소속이셨는데 그 소속된 인사팀은 구조조정의 그 칼바람은 피해 갔나요? 어때요? 네, 뭐 피해 가긴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긴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로워서요? 어떤 분은 이제 그걸 하기 싫어서 이제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 역할이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싶겠어요. 네네. 그래도 또 뭐가 힘 있는 부서에 있어야지 또 그런 크게 바람이 불 때는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겹쳐서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대기업 인사팀에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었는데 근데 왜 이제 조선소에 이제 4년 반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처음부터 영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조금 가져보려고 네, 네. 부산에 이제 그 부산 영화제하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영화제 안 하는 기간에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영화 관련 수업들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영화 관련 수업들을 들어보다가 처음에 이제 뭐 시나리오도 써보고 뭐 이런 시나리오 쓰고 뭐 다른 수업들을 듣고 하면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재밌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때 만난 친구들이랑 계속 이제 뭐 품앗이처럼 서로 영화도 만드는 데 도와주고 제 것도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보니까 한 4년 정도가 지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영화를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데 이게 회사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타협하는 걸 예.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걸 그만하던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이제 한 4년 정도 다녔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때 영화 쪽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져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그만두고. 사실 이 영화판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는 이제 곧 한 4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4, 5년 정도 되셨고 이 영화가 이제 첫 번째 장편 영화네요. 네, 영화 해야 할 일이. 이게 첫 영화로 이 구조조정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본인의 어떤 근무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그 근무 경험 갖고는 안 되고 새롭게 또 구조조정에 대한 많은 또 취재도 하셨을 텐데 네.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셨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 되게 어떤 이 사회 전체의 어떤 한 부분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네. 지역적인. 그래서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으려면 다른 판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조사했었고요.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도 뭐 겪었던 일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이 명령을 내린 주체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잖아요. 뭐 물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겠지만 네. 뭐 기업의 사장님이건 회장님이건 아니면 뭐 하여튼 어딘가에 존재할 텐데 네. 항상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이 명령을 내린 주체는 어디론가 쏙 빠져버리고 결국 갑은 사라지고 을과 을 아니면 을과 병들 간에 되게 싸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이들은 같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동료들이고 직원들인데 네. 이 조직 안에는 되게 그 큰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과연 아물어지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제 근로자의 입장인 거죠. 네, 같은 그렇죠. 근로자의 입장인데 서로의 역할이 다른 이제 거죠. 달라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네. 근데 당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뭐 가장 좀 신경 썼다고 하는 장면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장면이라고 하면 네네.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도 조금 녹아든 거고 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극화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어느 분이 이제 사직서를 쓰시러 오신 날 네. 그래서 인사팀에 와서 저기 담당 직원분이랑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한 2, 3분 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저한테 아버지가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네.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몰라서 그래서 막 울면서 그 따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짠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은 그냥 영화에 그대로 사실 녹여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영화의 또 출발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사실 처음 시나리오 쓸 때부터 계속 고치면서도 빠지지 않았던 장면이고 이거는 좀 공들여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시나리오를 네. 녹이면서 조금 더 극화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전화 와서 울먹이시면서 막 전화를 하는데
약간 그 딸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되게 미안했겠죠. 그걸 받으셨어요? 그 네, 전화를 전화를 직접? 제가 직접 받은 거예요.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셨구나. 네, 왜냐하면 그 재직 예. 확인 전화 같은 게 항상 인사팀으로 오거든요. 네, 그 네. 재직 확인 전화가 카드사에서도 오고 은행에서도 네. 재직 확인 같은 전화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카드 신청도 하고 대출 신청도 하고 하면 은행 네. 입장에선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가 또 그냥 그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묻는 전화가 또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았더니 그런 따님의 울먹이는 따님의 목소리로 걸려온 그러니까요. 전화했던 거를 제가 받아서 예. 그때는 저도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가족의 그 온 생활이 다 네, 달린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가령 뭐 한 명이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항상 본인이 총대 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도 그렇죠. 있죠. 제가 나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 내가 나가는 게 나을 거야 하고 희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직 애들이 크고 있고 이러면 회사는 잘 계속 다니려고 하시니까 네, 네. 너는 애 다 키웠으니까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 따님은 왜 아빠 부서를 알고 싶었을까요? 아 꽃을 보내고 싶어서. 아빠 마지막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고 네. 혹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를 사랑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곳이 못 됐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없진 않았죠. 없진 않았고. 예. 그리고 뭐 사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했던 일이 회사 들어가고 했던 일의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 관련 업무고 뭐 이러니까. 예, 예. 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이제 언제부턴가 정년 퇴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만큼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무너졌고 이게 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니까 급하게 빠르게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거 정리해고라는 게 옛날보다 굉장히 흔한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고민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정말 피할 수 없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숨지 말고 좀 나와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예, 을들끼리의 어떤 싸움이 네, 아니라 어찌됐건 되게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예.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되게 감정적인 문제고 예의를 차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핵심일 수도 있는데 지시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어디 뒤로 숨고 서로 간에 직원들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100명이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저 사람이 나가줘야 내 자리가 생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 같은 것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많이 생기고 일단 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회사 안에 공기 자체가 되게 싹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눈치 싸움을 엄청 하게 되고 예. 누가 인사팀에 전화만 해도 쟤 왜 전화하는 거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친가족같이 지냈던 동료 간에도 어떤 벽이 생기고
앙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은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합리화도 있어야지 본인의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럼요. 떠난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미안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내가 남아있지만 나는 남아있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그런 식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화도 되게 필요하고. 네. 나중에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된 직원하고 안 된 직원하고의 어떤 만남의 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을 해보셔서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조선소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들어오면 조금 근속 기간이 긴 편이라서 네네. 그리고 되게 살부대끼면서 일하는 곳이라서 예. 그래서 뭐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퇴직하고 나서 회사에 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들끼리 이제 뭐 친하게 지냈던 분들끼리는 퇴사하고 나서도 조금 어느 정도 신변이 정리되고 나면 뭐 소주 한 잔도 같이 하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큰 배를 사람 손으로 다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 그 과정에서 사실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걸 하면 같이 했을 때 끈끈함이 더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커다란 성과물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예, 땀의 결정체, 결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그 뿌듯함은 같이 함께 일한 동료들만이 또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전우회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나가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네. 이 영화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우리 감독님은? 근데 저는 그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같은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 정년퇴직 같은 건 기대하기 아예 사람들이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입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후정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45세 정년.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에 회사를 나간다고 해도 사실 그때 나가면 뭔가 새로운 걸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같이 조금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회사들도 그냥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인력 축소부터 일단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을 자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경영자의 고민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갔을 때 네.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구조조정 업무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뭐 찾아서 알려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 좀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으로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팀에서 그때 구조조정 겪으시면서 이직 지원 프로그램에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셨나요? 이제 그때 뭐 고용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그때 조선업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예.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서 그걸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도 사실 뭐 그것이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라든가 구조조정에 맞닥뜨리면 이제 운이 좋아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일하던 전문성이나 경험을 살려서 취업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자영업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 많은 치킨집들이 생기고 그 많은 카페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사실 다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회 안정망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취미로 사실 영화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감독이 되셔서 장편 영화까지 찍으셨어요. 9월 25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네. 예, 영화 제목처럼 이제 앞으로 영화 감독으로서 우리 박홍준 감독님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어떤 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제 한계를 짓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영화라는 것이 다른 어찌됐건 대중예술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혼자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뭐 세상에 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영화들은 함께하는 스텝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어디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영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해야 할 일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해 다루면서 을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영화 감독이라는 작업이 글쎄 갑이다 을이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약간 그 경영자 책임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 생기셨을 것 같아서 예. 네. 그렇죠. 책임자죠.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냥 선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저는 이 영화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 방향은 제가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의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니까 예.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 네, 아직 이제 신인 감독이시라서 네. 영화 감독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직 직장인 같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직장인 같은 느낌이 영화 감독보다는 좀 직장인 같은 느낌이 진짜 오늘 많이 드는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해야 할 일에서도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깝게 작품을 그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많은 사랑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해야 할 일의 박홍준 감독이었습니다.